안녕하세요. 이슈 이스타 시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이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두 번의 탄핵 사태 당시 두 번 모두 찬성표를 던졌던 공화당 반트럼프파의 꼭대기 중 하나인 밋 롬니 상원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역할을 계속할 것이며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경우 공화당 경선에서 압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롬니는 23일 DC 정책 프로젝트 행사에서 좌파 정치 전문 매체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단연코 우리 당에서 가장 큰 목소리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가 계속해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지금부터 2024년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도 트럼프가 2024년 대선 출마를 결심하면 당에서 확실히 후보로 지명될 것이라고 했고, 여론조사를 보면 다음 대선에서 공화당의 잠재적인 후보로 떠도는 이름들 사이에 트럼프를 끼워 넣으면 압승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부연 설명까지 해 반트럼프파의 대표격인 롬니의 발언이라고 믿기 힘든 내용이라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인터뷰 내용에 반전이 있는데 과거에도 그에게 투표한 적이 없고 그가 다시 출마해도 앞으로도 그에게 투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세를 인정해도 나는 나의 갈 길을 가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롬니에 대해 잠깐 알아볼까요? 밋 롬니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분이죠. 오바마에게 졌는데요. 얼마 되지 않는 몰몬교를 믿는 명문가 출신의 정치인으로 자동차 회사를 경영했고 무려 1968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공화당 유력 예비 후보로 나섰지만 닉슨에게 패했던 인물입니다. 금수저답게 스탠포드 대학, 브리검영 대학, 하버드 법대, 경영대를 다녔고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에는 프랑스에서 살면서 징집을 면했습니다. 그 후 기업인으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해 상원의원, 매사추세츠 주지사 등을 역임했는데요. 한마디로 명문가 출신의 공화당 거두입니다. 딥스테이트 세력이 존재한다면 정말 탑티어에 자리 잡고 있을 거물입니다. 그런 그가 트럼프를 경멸했을 거라는 건 당연한 추측인데 아예 처음부터 트럼프를 정치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공화당 중진 및 원로들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즉 고정관념으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탄핵 사태와 퇴임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에 공화당은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당이 됐구나 라고 자포자기하는 것 같습니다. 밋 롬니는 2020년 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 표결에서 공화당 상원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고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탄핵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내 7명의 상원 의원 중 하나로 엄청난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정계에 만연한 포퓰리즘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미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점차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대중영합적인 인사보다는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로 계속 남아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확실시되는 공화당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2022년 중간선거에 벌써부터 출마를 선언한 친트럼프 인사들이 줄줄입니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딸인 차차기 대선주자 이방카 트럼프가 플로리다를 제외한 지역 중 한 곳에서 공화당 경선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전 백악관 참모 클리프 심슨은 현역 상원의원인 리처드 셀비의 은퇴로 공백이 되는 엘라베마주 상원의원 출마에 거의 결심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고 기부자 중 한 명인 린다 플랜처드 전 슬로베니아 대사 역시 자신을 마가,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실천하는 인사라면서 선거판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또 트럼프 정부 때 해군 장관을 지낸 케네스 브레이드 웨이트와 덴마크 대사를 역임한 칼라 샌즈는 펜실베니아주 상원의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현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패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또 리처드 그리넬 전 D&I 국장 대행은 현재 주민 소환제로 해임 위기에 처한 민주당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퇴출되면 출마가 점쳐져 있고 세라 샌더스 전 백악관 대변인은 이미 아칸소 주지사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선 캠프 선임 고문이었던
카트리나 피어스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별세한 고 론 라이트 공화당 하원의원의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이며 전 백악관 참모인 맥스 밀러는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또 하나의 반트럼프파 앤서니 곤잘레스 오하이오주 하원 의원을 대적해 경선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종합해 본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반트럼프파들을 대체할 새로운 피로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민주당이나 트럼프 반대파들은 정말 탄핵 정국이었던 불과 보름 전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완벽한 역습, 이와 같은 공화당의 변모를 꿈도 꾸지 못했을 텐데요. 앞으로 공화당은 어떻게 변모해 나갈까 정말 궁금합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교통사고 소식이 어제 오늘 대단한 이슈였죠. 우즈는 23일 아침 LA 카운티 교외에서 운전하다가 도로가를 구르며 8m 언덕 아래로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발목과 발등뼈가 산산조각나 큰 수술을 받았다는데요. 한국 뉴스를 보면 우즈의 사고보다도 우즈가 타고 있던 차에 더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우즈는 사고 당시 현대가 후원하는 대회에서 협찬한 제네시스 SUV GB80을 몰고 있었는데 한국 언론은 우즈의 사고로 현대차 GB80의 안전성과 우수성이 미국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전해들은 미국인들은 억만장자인 우즈가 럭셔리 스포츠카나 고급 SUV 레인지로버, 캐딜락 SUV 같은 차들에 길들여져 있었을 텐데 현대차를 그런 차 몰았던 식으로 밟았다가 사고가 났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즈가 현대를 고소해야 하고 진짜로 할 수도 있다고 가십처럼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현대가 언론 플레이로 우즈가 제네시스를 타서 그나마 목숨을 건졌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우즈가 하필이면 현대차를 몰아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모든 소식에는 이면이 존재하는데요. 세계적인 스타의 안타까운 사고를 홍보 기회로 삼으려는 자동차 회사와 국뽕의 소재로 삼으려는 한국 언론이 불편해서 잠깐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오늘 이슈 이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늦어져서 여러분들께서 왜 이렇게 오늘 영상이 늦지 하고 많이 기다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 오늘 하루 종일 일이 꼬이고 안 좋은 일이 자꾸 발생을 해가지고 타이어도 빵꾸도 나고 그래서 좀 제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오늘 하루를 오후를 많이 소비를 해서 영상 제작도 많이 늦어졌거든요. 그렇지만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광고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진심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오늘 안 좋은 일은 제가 모두 다 가져간 걸로 하고 여러분들은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녁을 맞이하시는 분은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